안녕하세요. 저희는 글 파는 가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됐네요. 네, 무사히 만나서 굉장히 다행이네요. 이렇게 다음 회를 녹음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됐었는데 닐 작가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뭐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내내 예술로 보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라이터스와 이동예술관에 함께 열심히 협업을 하여서 이화쉼터라는 곳에서 예술로 봄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를 보러 오십시오. 자, 저는 이런 일을 하느라 달토끼님을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슬프네요. 네, 아니요. 슬퍼하실 건 없고요. 네. 달토끼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요가도 하고 열심히 이제 글도 쓰고 글 파는 가게 참여하면서도 저는 녹음 날에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그렇군요. 네, 틈틈이 닐 작가님 생각도 했고요. 징그러. 작가님은 어떻게 저를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냉정하시네요. 인생은 원래 개인전입니다. 상처되네요. 혼자 사는 상처되네요. 거예요. 네. 아닌 거 압니다. 근데 참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저희가 첫 방송이 나갔잖아요. 그죠. 글 파는 가게 MC님들 이름이 대체 무슨 뜻인가? 아. 달토끼, 닐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네. 네. 달토끼가 무슨 뜻이죠? 토끼. 특별한 뜻은 없어요, 사실. 근데 또 TMI로 굳이 만들자면 뜻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냥 좀 단순히 달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사주를 은근히 좋아해요. 사주. 근데 제가 토끼날에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끼 날은 뭔가요? 이렇게 토끼띠는 토끼해 이런 거 있대요.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정묘일, 무슨 일, 뭐 기축일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게 있대요. 제가 잘 토끼띠인데 모르겠는데. 토끼 날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요. 쌍토끼인가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달토끼라는 닉네임을 지으면서 제 나름의 생각은 실제로 달에 토끼가 살지는 않잖아요. 이제 과학이 다 발달했고. 그렇죠. 뭐 다 가봤는데 있지도 않은 토끼인데. 근데 약간 낭만과 비유 같은 거잖아요. 그게 글 파는 가게의 취지처럼 제 생각에 좀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속세? 속세해서 좀 낭만을 추구하고 싶어서 그 지은 별명이에요. 저의 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을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뭐 그림도 네. 있지만은 어서이 디어라이트. 네, 저희는 또 글 파는 가게니까 이렇게 글로 사실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뭐 작가 지망했던 사람이 하는 고민이고 그런 현실과 뭔가 그 이상에 대한 갭을 좀 줄여주는 게 저희의 글가게의 취지니까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닉네임 짓게 됐어요. 닐 작가님은 무슨 뜻으로 왜 웃어요? 지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예명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제 본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한 명이 달토끼인데 한 명은 이렇게 너무나 한국 이름 막 세 글자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달토끼하고 뭘 맞는 걸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곳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렇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좋네요. 발걸음을 내딛어서 달에는 토끼 따위 살지 않는다. 이거 확인시켜준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의 닐입니다. 글가게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실존주의자십니까? 꼭 좀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꼭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PD님하고 저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저도 예명을 쓰고 싶은데 뭐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좀 충격적인 썰인데 이거를 네. 방송에서 네. 풀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전 달토끼를 하신다길래 전 달토끼하고 옆에 똑방울을 할까요? 그랬더니 PD님이 갑자기 어머 작가님 그거 너무 야하잖아요 이러는 거야. 저 그때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그 현장에 목격자로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PD님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근데 밖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계십니다. 지금 1회 때부터 자꾸 자기를 변태로 몰아간다고 항의를 하시네요. 근데 작가님이 로맨스 소설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이미지로 굳혀지면은 이렇게 커리어적으로 이미지 타격도 좀 크시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섹슈얼한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네네. 로맨스의 마지막은 항상 그런 그렇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화에서 소개됐던 지연 작가님은 참 잘 맞으실 것 같아.
네, 저희 근황 토크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저희 고정 코너죠. 주문하신 글 나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문하신 글 나왔습니다. 코너는 글 파는 가게에 소속된 작가님들을 소개하는 코너죠.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저 달토끼 작가입니다. 빙빙빙빙. 알아서 이렇게 음향 넣어주실 거예요. 아, 저도 모르게 사심이 좀 들어갔네요. 음향 그거 넣어주세요. 비빔밥 꽝꽝 해골 표시 나는 거 있죠. 너무 하시네요. 네. 먼저 달토끼 작가의 개인 가게 상호는 지금 문래비 스튜디오입니다. 무슨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그런 건데 저 네, 거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뭐 이렇게 타는 거 너무 예, 좋아해가지고. 놀이기구 너무 좋죠. 기가 막히죠. 아니, 그럼요. 어쨌든 근데 문 래비 스튜디오는 그러면 뭐 거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거 약간 그냥 한글로 옮기면은 쉽게 달토끼 상영관이죠. 근데 손님의 꿈꾸는 상상이나 환상을 글로 상영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일상을 벗어나서 좀 몽글몽글한 힐링글을 원하신다면 저 달토끼 작가 어떠신가요? 목소리. 어우. 매주 토요일 1시에서 8시에 이하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경험을 8,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쓰고 싶어요. 아니 뭐 이름 자기는 달토끼고 막 뭐 이런 막 되게 순수하고 감성적인 컨셉 막 얘기해놓고 네네. 자본 냄새. 돈 냄새. 너무 좋은데요. 근데 순수하고 감성적으로만 살기엔 세상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본이 낳은 괴물. 네, 아, 잔악계라고 하죠. 그리고 작가들의 생계를 좀 고민하고 좋아하는 글로 밥도 먹을 수 있게 한 게 저희 글 파는 가게의 취지잖아요. 딱히 그렇죠. 변명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달토끼 작가님의 글 메뉴판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요? 자, 네네. 메뉴판이 여기 제가 있는데요. 여기 들고 왔습니다. 메인 메뉴죠, 이게. 미개봉 영화와 사이드 메뉴인 좋은 꿈이길 바라요. 잘하시네요. 좀 더 속삭여 보겠습니다. 네네, 좋은 네네, 꿈이길 네네. 바라요. 들었나요? 지금 청취가 떨어지게 느껴진대요. 감사합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좀 메뉴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미개봉 영화 10년 후 당신의 미래 제가 대신 상상해서 보여드릴게요. 당신의 취향, 가치관, 직업, 나이 등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여 소설로 적어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식, 노래, 국가, 영화 장르, 문구, 아티스트, 직업관, 영예관, 결혼관 등 사소한 것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자세히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수록 글이 더욱 풍미 있어지고 맛있어집니다. 손님의 입맛에 딱 맞는 글을 대접하기 위해 꼭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우, 내가 굉장히 오글거리게 읽었네요. 들어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좋았어요. 예, 저는 싫었습니다. 이렇게 상큼하게 읽어주시기를 요구하셔가지고요. 네네. 네. 되게 흥미로운 소재인 것 같아요. 10년 후의 미래면 10년 후에 사실은 제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잘 모르는데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손님이 원하는 미래가 맞을지 그런 것들이 되게 걱정되는. 딱 받아봤을 때 맞아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어쨌든 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꿈이라는 게 굉장히 실체가 없는 그런 미래 같은 거 유령 같은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루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게 또 손님이 의뢰한 방향이랑 다르게 작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뉴 소개에서도 손님에 대한 정보나 취향에 대해서 좀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알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꼭 맞는 글을 써드릴 테니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달토끼 쌩님, 저 10년에 꼭 살아있어야 돼요. 갑자기 가뿐했어요. 갑자기. 네, 저 갑자기 성대모사 갑자기 한 번 하고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등이 갑자기 저희 시끄럽습니다. 예. 네, 어쨌든 네, 이분
이분 한번 믿어보시고 네네. 한번 이렇게 미래를 맡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네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뭐 8,000원이니까. 네네. 좋은 꿈이길 바라요. 평소 아이유 씨의 팬인 작가가 페르소나라는 4편의 단편 영화 중 김종관 감독이 연출한 밤을 걷다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메뉴입니다. 영화 밤을 걷다는 주인공 남자가 꿈속에서 죽은 애인 아이유를 다시 만나 거리를 걸으며 추억을 되새기는 내용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소설로 쓴 꿈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꿈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뒤척이지 말고 푹 주무세요. 부디 좋은 꿈이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좋은 꿈이길 바랍니다. 근데 이 좋은 꿈이길 바라요는 사실 제가 저번에 메뉴 만드실 때 옆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있던 메뉴가 아니고 없고 새로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새로 하게 됐어요. 사실 이게 오픈 직전에 이 밤을 걷다라는 영화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좀 제가 아이유 씨 팬이기도 하지만 좀 특유의 아련하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설명처럼 죽은 애인을 만난다는 거는 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영상이 아닌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상영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약간 시작해서 구성을 하게 됐어요. 이게 갑자기 딴 얘긴데 네네. 그 에드가 앨런 포의 이제 단편 소설 중에 이게 원숭이 몰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밖에서 피디님 막 웃으시는데 그걸 보면 이제 자기가 그 원숭이 팔에 네네.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얼마 전에 딸이 죽어가지고 네. 가족이 죽어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빌었는데 밖에서 광 무서워서 열지를 못하는 너무 거야. 무서운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아니 그렇게 계기스러운 컨셉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죽은 애인을 다시 만난다는 게 되게 너무 섬뜩할 것 같거든요. 이게 아. 몽환적인 그런 뭐 꿈의 세계에서는 너무 그리웠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죽은 애인이 다시 오면 섬뜩하고 죽을 것 같아. 어우. 근데 좀 장르를 이제 연출하기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확 무서운데 네네. 제가 봤던 영화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근데 다르네요. 예. 죽음이라는 소재가 항상 이렇게도 그렇죠.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그래서 항상 아티스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소재가 정말 매혹적이잖아요. 매혹적이죠.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어쨌든. 귀신 좋아하세요. 오컬트 좋아하시는 정말 것 싫어합니다. 같아. 사실 정말 싫어해요. 귀신 저 이렇게 무서운 영화 절대로 못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되게 여린 면이 있어요. 귀신 나올까 봐 못 자고 막. 근데 그래 보이셔. 아 정말. 네. 되게 말랑말랑한 면이 있으셔. 자, 그러면 달토끼님께서 한번 사연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오피스 레이디입니다. 최근 저는 오랫동안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전 남친과는 거의 대학생 때부터 알았고 장거리 연애를 할 때도 있었죠.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티격태격하는 일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남자친구였습니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겨둔 전 남친이지만 그와 만났던 시절의 순간들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물리학을 전공했던 전 남친은 자기관리를 잘하고 지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마트한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가끔씩 격없는 농담을 구사하는 온도차가 매력이었죠. 약간 닐 작가님이 여기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자기 관리도 못하고 지적이지 않고. 네. 그런가요? 네.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네. 생각해보면 처음 만날 당시 여대생이었던 제가 직딩인 남친에게 느꼈던 감정은 동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가끔씩 격없는 농담 여기서 저를 떠올리신 거죠, 지금? 약간 온도차라든지. 근데 평소에는 닐 작가님 굉장히 스마트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재미를 위해 망가지시지만 굉장히 인텔리한 여성입니다. 어쨌든 사연으로 돌아갈게요. 지금은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이 그립네요. 나 20대 초중반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함께했던 전 남친. 그 사람과 만났던 시절의 추억을 꿈으로 의뢰하고 싶어요.
이 물리학 전공이라고 음. 하니까 저 빅뱅 이론 되게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영화로만 그냥 그저 빅뱅 이론이 영화가 아닙니다, 이분은. 왜 이런 네, 빅뱅 이론이라고 영화로 시트콤,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지금 PD님 밖에서 입 찢어지셨다. 내가 몰랐던 거 아니야? 진짜 영화가 나왔다고요? 빅뱅 이론이? 영화 없었나? 네. NG인 거 아니야? 네, 한번 없는 찾아보세요. 거 아니야? 네. 이거 그대로 내. 이걸 편집하지 마세요. 안 돼. 편집하지 마세요. 손모가지 날아간다. 안 돼. 100만 원 빵, 100만 원. 아니네요. 예! 아 진짜 이겼다. 어디선가 깜짝 본 것 놀랐네. 같은데 아, 미디어구만. 네, 미드였습니다. 미드에 이제 칼텍에서 일하는 그 너드들 4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론 물리학자가 2명 있고, 네. 그다음에 천체 물리학자가 1명 있고, 나머지 1명은 석사예요. 석사 네네. 졸업해 이제 우주 정거장에 다녀오고 막 이런 친구인데, 이런 진짜 슈퍼 초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병신짓을 하는 거죠. 여자 꼬실라 그러고 맨날 까이고 막 이런 막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약간 딴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어쨌든 주변에 저도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왠지 모르겠는데 꽤 있네. 근데 그래요? 이분들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물리학을 하는 게 약간 실제 세계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수식으로 정리하고 다루고 그런 걸 하시다 보니까 좀 그쵸. 생각해보니까 그분들 다 좀 특이해요. 생각하는 게 좀 좀 남들하고 다르고. 독특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예술가들 독특한 거랑 또 다르거든. 근데 좀 그런 예술가들이 봤을 때 오히려 반대라서 약간 매력적인 것도 있는데, 또 보면은 너무 이게 저는 보면 느끼는 게 약간 알파고 같아.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진법처럼, 컴퓨터 이진법처럼. 그게 약간 공대 애들이 그래요. 오. 공대분들 제가 이제 폄하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게 폄하는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이게 이과와 문과의 이런 뇌 작동 원리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 메커니즘이. 제 친구가 옛날에 자기 남자친구가 공대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인문대생인데 네. 이 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야.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화를 내도, 오빠는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싸우다가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진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알고리즘을 만들어. 저 밖에서 우리 PD님 고개 막 이렇게 끄덕이시는데 공돌이 만나지 마세요라고 소리지. 어떡하지? 난 만나본 적 있는데. 네, 제주에 굉장히 공대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로 남았죠, 그리고. 예. 상처 남았고, 그분들 만나면, 이거는 사실은 제 경험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또 매력이긴 한데, 그 모호한 거를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고, 뭔가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좀 작동이 되고, 원리 자체가. 그리고 약간 보면은 사람마다 그 감정의 스펙트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감정적으로 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도 있고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느끼는 폭 자체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무뎌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좁은 게 아니라 스펙트럼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표현하는 게 좁아요.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은 사바사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분 실제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도 그게 뭐지? 있겠지. 그런 인문대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맞아. 네. 어쨌든 간에 좀 멀리 왔는데 그 뭐 소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드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뭐 한 몇 년 전에 밈으로 유행을 많이 끌었었는데 좀 지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느 한 가지에 좁고 깊게 빠진 사람. 보통은 캐릭터들이 사회성이 없는 걸로 많이 나와. 미디어에서. 빅뱅, 셜록도 그렇고. 나 진짜 좋아했어. 제 벤이 맞아. 진짜 와. 근데 그런 또 약간 새는 얘기지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포시 영화 하신 거예요? 아니 발음으로. 베이커 스트리트.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약간은 매력적인 지점이 괜히 막 나한테만 특별히 좀 감정이 있는 것 같고 로봇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난 그런 로망이 있었고. 이분도 그런 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고 조금 세상과 동떨어진 약간 혼자만의 세계가 그분들이 좀 있는데 그 또
매력적이거든요. 너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드미가 한때 왜 그런 거 뇌생남 이런 거 뭐 사피어 섹슈얼은 말도 안 되는 말일 때 맞아. 되게 이게 말 되긴 하는데 뭐 말이 그런 거 되긴 하죠. 네. 한참 그렇게 유행했어요. Brain is new sexy 어. 이런 거 막. 근데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글을 읽을 때 글을 쫙 읽다 보면 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왜 군더더기 없고 막 찌질부질하게 뭐 이런 얘기 없고 명확하게 딱 핵심을 찔러가지고 늘어지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아니, 그렇진 않은데 글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이다 이러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쓸데없는 그죠. 주식이나 그런 거 없고 두괄식으로 해야지. 핵심을 찌르는 문장 맞습니다. 하나가 딱 있고 논문 자체가 전체가 문장 하나로 요약이 가능하면서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서포트가 이렇게 딱딱 들어가. 와 진짜 섹시하다 싶은 아니, 거죠. 좀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글을 읽으면서도 그쵸. 이렇게 명쾌하고 대쪽같이 잘 나뉜 글을 보면은 그거를 좀 통쾌하게 읽는 맛이 있더라고. 아, 그쵸. 시원시원하게 잘 나눴다. 그런 걸 섹시하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런 걸 누군가는 시원시원하다고 표현하고 누군가는 섹시하다고 네, 표현하고. 예. 와, 이 저자 누구야? 막, 너무 섹시한데? 딱 봐도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갑자기 분위기 응교. 그런. 너무 좀 이상하게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 응교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가 많네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네. 이 사연을 바탕으로 쓴 달토끼 작가님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말했다. 있잖아.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사람이 파동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알아? 파동? 나는 짐짓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되물었다. 드브로이라고 물질이 파동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학자가 있거든. 아주 낮은 확률로 사람이 파동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가 마치 바로 내 앞에 있는 거 그런 거 같아. 듣기 좋았다.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도 그가 하는 말도 모두. 힘든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면 기차를 타고 가서 남자친구를 만났다. 기차에 몸을 싣고 떠나 나의 고민거리들과 멀어지면 마음속의 걱정들도 머릿속에서 하나 둘씩 멀어지는 듯 했다. 다정한 너의 위로를 들을 때 난 마치 욕조에 담긴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듯 편안하게 휴식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적절했다. 내 삶에 너라는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과 같았다. 우리는 해와이역에서 내려 대학로 뮤지컬 그리스를 봤다. 우리는 손을 포개고 자리에 앉아 키득키득 웃으며 공연을 봤다. 공연이 끝난 후엔 소담스러운 거리를 걷다. 눈에 띄는 카페에 들어가서 빙수를 나눠 먹었다. 스푼으로 빙수를 떠서 그의 입에 넣어줬다. 가게 안은 오렌지빛 조명이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게 했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여기저기 배치돼 있었다. 너는 커다란 DSLR 카메라를 들고 연신 나를 찍어댔다. 그리곤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꽤나 마음에 들었다. 찍는 사람이 피사체에 애정이 있으면 사진이 잘 나온다던데 정말 그럴까? 시간이 지나 우린 기차역으로 이동했고 그가 나를 배웅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내가 말했다. 그는 햇살이 부서지듯 미소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마치 고양이가 된 것만 같았다. 내가 당신에게 언제까지나 사랑스러운 존재일 것을 믿는다. 기차의 창문에 이말 자국이 날 만큼 얼굴을 가져가서 손을 흔들었다. 우린 서로가 보이지 않는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나는 덜컹거리는 기차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쓰고 있던 모자를 얼굴에 얹고 잠을 청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린 마치 자석 한 쌍 같아서
서로가 같은 급일 때는 청력처럼 서로를 밀어냈고 내가 도망칠 때 그는 다른 극의 자석처럼 인력으로 신경 쓰이게 따라왔다. 사실 난 때때로 도망치면서도 그가 따라와 주길 기대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보곤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매번 숨어있는 나를 찾아와준 그가 너무 고맙다. 많이 보고 싶지만 이젠 그를 다시는 만나지 않길 소망한다. 오래 만난 시간만큼 그에 대해 충분히 알 것 같지만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이해는 없었으면 한다. 헤어진 그날이 아닌 오늘에 와서야 나는 비로소 너와 이별한다. 안녕, 모두 안녕. 어우, 이거 분위기가 훅 바뀌네요. 아, 참, 앞부분은 굉장히 달달했는데 뒷부분 갑자기 시간이 멈췄으면 네. 좋겠어. 딱 여기서 네. 분위기가 싹 반전되는데 제가 읽으면서 앞부분은 발랄하게 이렇게 막 네. 너무나도 적절했다. 소담스러운 거리를 갔다. 이렇게 하다 갑자기 시간이 뭐 여기서부터 막 저 읽는데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아, 진짜 왜요? 막 아, 가라앉는 몰입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 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가라앉는 내용이라서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피디님이 크게 외치고 계시네요. 아 그렇구나. 뭐 근데 이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작가님 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이 대사를 딱 기점으로 분위기가 앞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죠.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카페베네. 아, 좋죠. 네. 그런 건데 여기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닐 작가님의 의견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때때로는 영화 감독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한 창작 의도랑 이 독자나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시청자들이 네.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저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부터 분위기 전환은 사실은 아니었었거든요. 네네. 저는 잠들고 나서부터를 약간 변한다고 의도를 넣은 건데 또 이제 보는 사람 따라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워낙에 되게 유명한 그런 대사니까. 문구니까 네, 대사고 하니까 이제 딱 이렇게 거기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고 거기서 딱 흑백 화면이 딱 되고 끝이 나오면서 났잖아요. 갑자기 죽고 그런 내용인데 그런 느낌이 조금 났어요. 앞부분 막 달달하고 막 사랑스럽고 하다가 이거 뒤로 갑자기 여기서부터 헤어지잖아요. 약간 복선의 느낌이 그쵸. 드셨네요. 여기서부터 헤어지고 맞아.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너무 공감되네. 아유 좋다. 어떤 게 공감되세요? 너무 보고 싶은데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데. 아, 그죠. 네. 이게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맞아. 아이고 마음 소리시게 너무 재밌어.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뭐 여튼 근데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되게 많이 막 히스토리가 길게 만난 사람이 있어요.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 사연이랑 비슷하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약간 이렇게 아는 척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랄한다 왜 새끼 싶은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수작 부리는 거 정말 너무 걔는 천체 문학 이런 거를 좀 그런 거 좀 별 보는 줄 아는 약간 천체 물리학 이런 거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저게 무슨 별인 줄 알아? 이 지랄 하고 진짜 별 보는 소리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막 되게 막 물리학 쪽으로 이런 얘기하고 뭐 목성이 가장 현학적인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되게 그런 거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고 낭만적으로 보였던 거지. 낭만 플러스 지적인 그런 걸 같이 도서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서관 언제쯤 얘기해요? 20대 초반? 대학교 때. 완전 애기 때였다. 애기 때. 내가 대박이다. 세상에서 제일 순수할 때. 예쁘고 순수할 때. 더 때. 순수할 때 애기 때. 뭐 3살 때 이렇게 순수했고요. 예쁘고 순수할 때. 네, 제일 이쁘다. 20살 때 나 진짜 이뻤는데. 뭐. 아무도 확인 안 된다고. 확인 안 되니까 막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웃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근데 이게 여기 앞에 그럼 앞부분에 있었던 거는 실제로 작가님이 들으신 거예요? 대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들은 거고 드브로이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은 찾아내서
그러니까 되게 아니, 제가 좋아하는 거를 넣기도 했었어요. 되게 예, 거의 좋아해요. 예. 뭐 아. 그게 좀 좋더라고요. 파동으로 파동으로 존재할 수 존재한다. 있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파동은 네. 거리를 초월해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게 그런 거죠. 이게 수작 부리는 네. 전형적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대학생들의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얘도 대학생 때부터 좋아했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공을 살려가지고 개수작을 부리는 거는 남녀 불문하고 여러분. 어쩜 이렇게 현명하셔요. 이게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임프레션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잘 생각하셨어요. 경험이 기억이 나셔서 약간 더 좀 화나신 거 아니에요? 감정이 증폭되신 거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로 남자 좀 꼬셔보려고. 정말요? 아이고, 너무 해맑게 네, 웃으셔. 그렇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마냥 달달하게 적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저도 연애 경험이 있고 실제 우리네들의 연애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양한 인간군상이 있고 그만큼이나 다양한 연애가 있고 또 현실적인 부분은 좀 가감 없이 그대로 녹여내고 싶었어요. 좀 씁쓸한 부분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다. 많이 보고 싶지만 다시는 만나지 근데 않길 어떤 마음인지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지. 그쵸.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우리 막 그 짤방 있잖아요. 막 그 전 남친이 그리웠다가 그 새끼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나서 표정 바뀌는 거 혹시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요즘 좀 늦으시네요, 트렌드에. 저는 좀 늦으시네요. 집에서 고양이만 보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 고양이 실제로 2마리를 키우시고 계시고 그렇죠.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아이들의 밥값을 벌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를 팔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저도 고양이 키워봤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좋아. 비로소 제가 옛날에 그 새끼하고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좀 자세히 풀어주세요, 이런 거를. 좀 어느 너무 정도. 길어지는데? 저희 허용되나요? 끄덕거리시면 안 되고 지금. 어쨌든 그 사람이랑 저가 이제 4년 후에나 제가 잊은 줄 알았거든요. 4년이나 지난 4년이나 지난 후에야 내가 잊은 줄 이제 잊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거기 글을 쓰면서 제가 이런 문구를 썼어요. 맞아. 오늘에서야 진실로 나는 너를 보낸다 이렇게. 일기장에다가 쓰신 거예요? 근데 일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일기 비슷하게 그때 써가지고 이제 공유하던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1년 있다가 또 만났잖아. 진짜요?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네버엔딩 스토리였구나.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막 정이 들었을까 사람이 보고 싶은데 얘랑 보면은 또 어떤 문제 똑같이 벌어지고 사람이 잘 안 변하고 또 똑같을 걸 아니까 보고는 싶은데 제발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사람 오래 만나게 되면은 알겠지만은 사람이 안 변하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해를 안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나쁜 의도가 없는 거 알겠고 너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거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을 이해를 해주기가 싫은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이분뿐만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현실적인 거 녹이고 싶었어요, 사실은. 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연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안 보고 싶은 게 다시 더럽게 만나서 더럽고 다시 보지 말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세죠. 사람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나쁜 기억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 완벽하게 사람이 다 잊으면요. 미화되죠. 아니, 좋은 기억이 남아요. 그죠. 이게 미화돼. 잊었다는 게 내 생각엔 나쁜 기억을 다 이렇게 털어낸 거예요. 이분도 오늘에 와서야 나는 비로소 너랑 이별한다. 이게 이 글을 통해서 이분이 다 잊은 거예요. 이제 털어낸 거야. 그런 건데 이러고 다시 어떻게 만나봐. 보고 싶지만 또 다시 그 감정 살아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뻤던 그 감정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뻤던 그 감정은 그때로 끊어야 되는데 다시 만나면 이게 질척해져요. 다시 만나본 적 있으시죠? 많죠. 나도. 이불킥 한다 내가 진짜.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애해보면은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우리 끝났어. 이 시점이랑 내 마음속에서 정리되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런 문장을 넣었었고. 좋습니다. 그리고 맞죠. 이게 막 갈수록 되게 예뻤던 연애도 막 질척거리고 늘어지면서 되게 지질구질해지거든. 이게 끝없이 늘어지면서 서로 너무 찌질해지고 이게 자꾸
추잡스러워져 이게. 깔끔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맞아요. 다시 만나면 안 돼요. 다시 만나면 아무리 안 돼. 예쁜 기억만 가지고 가야지 음. 다시 만나면 필연적으로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눈이 내렸을 때만 딱 예쁘지. 이거 막 옛날에 발로 밟고 눈사람 이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더러워요, 여러분. 그게 눈은 다리를 타면 안 되고. 작가님은 웃고 계신데 PD님은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셨어. 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옛날에 이제 저희 PD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응. 그런 비유가 있는데 꽃은 봄에만 예뻐요, 여러분. 이거를 잘 말리고 가져가야지. 아, 이거 너무 예쁜데 하고 그거를 가을, 겨울에 다시 보면 다 지질구질해져. 썩어 있어요. 다 썩어 있고 지저분해져 있고 물 다 빠져 있고 색깔 가 있고 이거 쓰레기고 물 줄줄 나고 여러분. 어쨌든 약간 덕심에서 하는 얘긴데 아이유 씨가 가사를 굉장히 작사를 잘하세요. 근데 네, 그럼요. 노래에 그런 그 지질구질해지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의뢰 연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약간 잼잼이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뭐 설탕에 절여서 보관하겠다 썩지 않게 아주 오래인데 그게 되게 좀 끈적하고 미화돼서 표현된 게 아니라 그게 좀 약간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좀 표현이 돼 있거든요. 좀 그런 것도 약간 차용해서 녹여내고 싶었었고 예,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앞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달달한데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 뒤로 갑자기 이제 반전이 좀 있죠. 네, 이렇게 헤어진 지금 시점이 싹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몽환적이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맞아요. 뭔가 이런 몽환적이면서 무슨 동화 읽는 것 같은 그런 어른들의 동화 맞아요. 이런 현실적인 지점이 되게 독특한데 네. 뭐 혹시나 좋아하시는 작가라던가 뭐 이런 영향을 받은 저는 사람이라던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이 얘기를 아까도 하려고 했었는데 구병모 작가님이라고 계셔요. 국내 네. 작가인데 그분이 국내 네, 작가. 국내 작가신데 군대 작가라고 들었잖아. 예. 이분 근데 구병모란 이름이 사실은 이분 병장이시니까. 예명 같은 거긴 해요. 그러니까 본명은 따로 있고 구병모라는 필명을 이분도 만드신 거죠. 좀 그분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제가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작품을 읽게 된데 동화적인 소재를 가지고 좀 되게 현실적으로 많이 풀어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온도차 같은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소재는 되게 동화적인데 문체가 좀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뭐 주인공 남자애가 얘도 실어증에 걸린 애예요. 근데 엄마는 자살을 하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는데 그 새엄마가 있고 의붓 동생이 있는데 의붓 동생이 약간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암시가 속옷에서 있고 엄마가 누구냐고 막 여자애를 막 다그치는데 얘가 엄마가 너무 그렇게 다그치고 두드려 패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그냥 걔라고 가르친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러면서 얘가 실어증에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 못 하고 일단은 얘도 제 기억에 중고등학생일까 깜짝 놀라서 도망쳐요. 그냥 밖에 나와서 도망치고 집 앞에 얘가 그냥 방에 바로 들어가고 밥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새엄마라서 불편해서 그런 설정인데 항상 빵을 먹고 뭐 사 먹는 데가 있었는데 그 동네 빵집에 간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주인이 위저드인 거야. 마법사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의 뭔가 힐링이라든지 성장하는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죠. 되게 독특하네요. 네. 분명히 되게 시궁창이었는데 갑자기 맞아요. 빵집에 갔더니 위저드가 있네. 네, 있고 뭐 결말도 Y의 경우, N의 경우에서 좀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굉장히 독특한. 네, 굉장히 전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닭일토끼 작가님은 본인의 글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좀 이런저런 공상하기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위로받고 싶지만 너무 오글거리는 글을 싫으신 분들. 그렇죠. 약간 단짠 요런 느낌이에요. 맵단. 왜냐면 끝도 없이 먹히거든. 그런 거는. 그렇죠. 달기만 하면 질려요, 또 이게. 맞습니다. 물리지 않는 네, 글. 물리지 않는 글. 또 좀 그러면서도 약간 섬세하고 서정적인 문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글이 충분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좀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서정적인 문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글이 충분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약간 뭐랄까 문학 시간에 배웠던 좀 부드러운 우유채와 좀 수사가 많은 화려채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는 글이에요.
네.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사실 다 아니야. 그냥 다. 그냥 너희 다 와 이거잖아 지금. 네. 사색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머리 좀 식히게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SD 콜텟의 앨범 미라주의 첫 번째 트랙 누나스 듣고 올게요. 네. 퀄텟의 정규 앨범 1집에 수록되어 있는 도나스 듣고 왔습니다. 도너츠인가요? 도나의란 뜻 어포스트로피 S. 예. 버리네요. 예. 도나스랑 도너츠랑 좀 다른 좀 느낌이 다르죠. 맛이 다를 것 같아요. 시장에서 팔지 도나스는 보통. 도나스 그리고 막 도나스 가루 많이 팔잖아요. 설탕가루 묻혀가지고. 백설에서 파는. 네. 그럼 예, 좀 더 기름기가 많고 좀- 도너츠는 좀 더 취하고 막 그죠. 초콜릿 발린 그리고 건 도나스는 도너츠. 안에 팥이 들어있고 안 도넛은 크림이 들어있고. 그럼요. 아니면 초콜릿이 발려있고. 아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저희가 퀄텟으로 돌아와서 퀄텟이 재즈 밴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퀄텟이 좀 강렬한 색채의 선을 색소포니스트 이석환 님과 안정되고 감미로운 선율을 추구하는 베이시스트 임도희 님, 그리고 담백하고 묵직한 드러머 신준규, 피아니스트 분 범상치 않으시네요. 광기와 이성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임범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대의 젊고 트렌디한 음악을 추구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신선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노래 들어보면. 그렇죠. 제가 들어봤는데 저희 이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인 도너스, 네, 어퍼스트로피 S. 네. 기존 원래 있던 그 도나리라는 스탠다드 곡을 SD 쿼텟 스타일로 이제 딱 편곡한 곡이라고 해요. 네네. 임범준님 말씀하셨고요. 전 잘 모르고. 도나리가 원래 재즈 뮤지션 찰리 파커가 뉴욕에서 1947년에 발표한 비밥 재즈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SD 쿼텟의 편곡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원래는 경쾌한 이런 박자예요. 아하.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좀 들어보니까 SD 쿼텟이 편곡한 곡이 좀 더 이제 로맨틱하면서도 이렇게 트렌디하고 그런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요즘 스타일. 조금 서정적인 느낌도 은근히 네, 있어요. 그쵸. 예. 네. 봄에 듣기, 지금 듣기 딱 좋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고요. 이 곡은 멜론, 벅스, 지니 등 음원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SD 쿼텟 앨범 첫 쇼케이스가 5월 11일 게토 얼라이브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점점 캐릭터를 글가게 공식 내비로 지금 캐릭터 위치를 굳히고 있죠. 네. 예. 네. 그러면 한번 주소 말씀해 주십시오.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게토 얼라이브 주소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04 정일빌딩입니다. 어떻게 가죠?
저번에는 이렇게 뭐 몇 번 출구해서 내려가지고 우회전 뭐 이런 거 해주셨는데. 아, 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아, 다음 네.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예. 지도를 이용하세요. 다음도 지도는 좋습니다. 네이버. 예, 여러분 요즘 잘 나옵니다. 정말? 네. 좀 분위기를 전환을 해볼게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인공. 이 코너에서는 나야 예. 나. 네, 이거 아닌가? 오늘 밤 주인공. 나야 나.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청취자분의 사연을 듣고 글 쓰는 가게의 작가님 중 한 분이 직접 텍스트 창작물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사연을 받으면 저희 작가님 한 분이 바로 네네. 여기서 읽어드리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경품처럼 무상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거죠. 저희 글가게 맛보기로. 그 대신 미니북은 없습니다. 네, 미니북은 없다는 거. 네. 네. 근데 코너가 많이 생겼네요, 저희가. 네. 그러면 화요일이랑 목요일이랑 이렇게 코너가 좀 다르게 나가는 거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은 주문하신 글 나왔습니다 코너는 저희 고정 코너고요. 당신과 함께한 어제랑 오늘 소개하는 당신이 주인공, 그리고 저희 저번에 이상형으로 얘기를 나눴던 작가의 픽.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인 쫄리면 읽으시던가. 뭐라고? 쫄리면 제목 누가 정했어? 작가님 센스가 너무 아유, 엄청나셔요. 그럼요. 예, 너무 빛이 납니다. 자꾸라냐? 네. 그것들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양한 코너가 있으니까 이제 듣기도 굉장히 골라 그쵸. 듣는 그런 재미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의 픽이 좀 재밌더라고요. 음. 아무 말 되지 않지. 좀 네. 그게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달토끼님은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어떤 코너가? 저는 저희 메인 코너인 그래도 메인을 좀 또 많이 애정을 해줘야 되지 그렇게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사람 이상하네. 아니요. 저희는 골고루 소개를 좀 하기 위해서 나눠서 예, 소개를 하는 거죠. 사람이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메인 코너인 좀 주문하신 글 나왔습니다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좀 글가게 안에서 트레이닝 거치면서 작가님들 글을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면 작가님들 필력이 좀 상당한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나야 나. 맞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께 좀 그런 작가님들을 더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기분이가 좋네요. 예. 기분이가 좋습니까? 네, 기분이가 그렇습니다. 좋네요. 그럼 당신이 주인공 코너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어디로 사연을 남기면 됩니까? 네, 저희가 아직 사연을 접수받을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글 파는 가게를 검색해 주세요. 사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받고 있어요. DM 주세요. 네. 뭐 이런 거. DM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생긴 일, 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아까처럼 있었던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열받는 일, 뭐 상사를 목 조르고 싶은 일, 뭐 등등등등 뭐 어떤 사연이라도 괜찮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사연으로 뽑히신 분은 저희가 이화 쉼터에서 진행되는 예술로 봄 행사에서 무료로 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니북 같이요, 이번에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라이. 네. 두근거리네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닐 작가님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김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네, 서울에 사는 20대 김가은의 빙의해서 완전 도시적이었어요. 네, 도시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부탁드릴 사연은 제 고양이 리오에 관한 사연이에요. 리오는 늙고 병든 고양이였습니다. 이름도 리오가 아플 때 내는 소리를 따서 지었어요. 사실 저는 그 소리를 낼 때 리오가 웃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름으로 해야겠다 하고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플 때 내는 소리더라고요. 약간 충격적이네요. 되게 뭔지 어떡해. 알고 어떡해.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응.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저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벌써 눈물 날라 그러네. 리오의 아픔은 그 아이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리오를 더 다정하게 불러줬어요. 저는 리오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데려오고 싶었어요.
국제 동물 보호 단체에서 리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세상을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고양이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싶었어요. 이분 되게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음, 가은님이. 마음이 되게 따뜻하시다. 네. 하지만 처음 리오를 집에 데려오고 저희 가족은 리오와 친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했어요. 리오는 사람을 잘 못 믿었거든요. 길거리 생활도 오래 했고 동물 학대도 숙체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오는 저희 가족에게 살갑게 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리오와 친해지기 위해서 매일 리오가 좋아하는 참치를 챙겨주고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리오를 안고 산책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저희 가족은 항상 리오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런 저희의 노력을 알아줬는지 가끔씩 리오는 자신의 몸을 제 다리에 동글하게 감싸거나 제가 자고 있을 때 배 위에서 같이 몸을 말고 자기도 했어요. 아, 너무 이거 사랑스럽네요. 고양이가 자기가 잘 때 같이 자는 거는 진짜 최고의 사랑 그래요. 표현이래요. 저도 키울 때 같이 자줬는데 진짜요? 저희 애들 갑자기 감동이 막 밀려오네요. 우리 집 고양님들은 저랑 같이 안 자거든요. 이게 침대 위에 안 올라오고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밥 달라고 할 때 위에 올라와가지고 애를 부리고 밥 주면 생까고. 나를 사랑해줬구나 치즈야 막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게 츤데레 리오식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리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는 자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김새가 그렇게 귀여운 고양이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좀 심술궂게 생겼어요. 뭐 어때요? 고양이는 네. 사랑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리오가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고양이였어요. 게다가 리오는 저에게 고민 상담가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그 당시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리오밖에 없었거든요. 리오는 다 이해한다는 듯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오가 저희와 함께한 지 8개월 만에 부엌에서 홀로 무지개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막상 닥치니까 리오의 부재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리오와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평소처럼 제 곁에 있지 않고 홀로 그렇게 쓸쓸히 고통을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좀 확 숙연해진 것 같아요. 너무 좀 슬픈 사연이네요. 닐 작가님은 고양이 키우셔서 더 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애들도 진짜 애들 조금만 아프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죠?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또 혈변을 봐가지고 아이고. 근데 생각보다 혈변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충격적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 애가 봤을 때. 흰 털 고양인데 하얀 긴 털에 피가 그렇게 묻어가지고 나오니까 저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막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애가 이제 혈변을 봤다 막 그래가지고 애 변을 이렇게 락겔락에 애 변을 이렇게 싸가지고 막 택시 타고 막 병원 가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요. 진짜 애가 비싸죠. 아프면. 왜냐면은 네, 보험도 안 이게 좀 되고. 현실적인데 사람처럼 보험이 안 돼요. 네, 예. 그거 아세요? 고양이, 강아지 이런 반려동물을 보험이 위해서 안 돼. 보험이 있어요. 있어요? 사설보험,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붓는 거지 뭐 그렇게 차 보험처럼. 그렇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정말 동물 함부로 들이는 거 아니에요. 귀엽다고 함부로 절대로 들이지 마세요. 맞아. 고양이 이뻐, 귀여워, 왜 나만 고양이 없어? 그런 소리 하면서 고양이 절대로 들이지 마세요. 이거는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에요. 애기 낳는 거랑 똑같아요. 애기 낳았다고 생각해. 애기 그렇게 귀엽다고, 난 우리 집 하면 애기 없어 하고 임신 덜컥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치? 갑자기 그런 거야. 분위기가 너무 전환. 그런 생각으로 정말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생명이니까.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진짜. 왜 나만 고양이 없어? 나도 댕댕이 키울래 하고 덥석 들이지 마세요. 일단 나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맞아. 저 지금 옷도 이거 까만 옷을 입고 왔는데 이거 시커멓게
까만 옷이 좀 더 허옇게 좀 털이 털이 없는 굳는 거는 그냥 포기를 해야지 키울 때. 저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근데 저도 유기묘를 데리고 왔었는데 얘가 그 코숏이라고 하죠. 우리 코리안 첫째, 우리 예, 첫째. 쇼테어였는데 치즈탭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치즈라고 지었었는데 진리의 치즈. 근데 그때 이제 대학생 때 그 돈 없을 때 알바한 걸로 다 쏟아붓고 예방접종 다 해주고 그랬는데 오래 못 살더라고요. 진짜 유기묘들이. 근데 그래도 꽤 살았어요. 한 5년 넘게 같이 지내다가. 근데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어후, 진짜 너무 그러고 마음 와서 아프다. 예,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한동안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학생 때여서 내 먹는 거를 줄여가면서 걔 사료를 사주고 막 어떤 거를 막 좋을지 막 고양이 모래도 막 좋은 걸로 맞아, 해주고 맞아. 싶어서 없는 돈을 두부냐, 막 벤토나이트냐, 뭐 그런. 로얄 캐니는 조금 예, 그쵸, 지양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치즈 생각도 나고 닐 작가님 고양이도 보고 싶네요. 되게. 저희 애들 진짜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고양이들이고 우리 애들 제가 지금 인생에서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우리 고양이들이 매일 자랑하셔요. 매일 청취자분들 모르시죠? 진짜 저희는 지금 이 얘기를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저희 애들이 뭐 어디 올라가지고 고양이가 뭐 떨어뜨리고 막 긁어놓고 하잖아요. 저희 집 쇼파가 가죽 쇼파인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병이 뭐냐면 저도 그걸 겪고 집사병인데 뭐냐면 우리 애들은 제일 세상에서 착하고 아니야. 이런 예쁜 애들이 없는 이건 거야. 진짜 이건 진짜인데 모두가 다 그래. 그 병이야 그게. 어쨌든 간에 네. 좀 얘기가 많이 또 샜는데 네, 어쨌든 저희 집에 고양이 보러 오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연을 맡아주신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희영 작가님께서 이 사연을 편지 형식으로 창작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지금 예술로 봄 행사에서 From Your Pet이라는 메뉴로 글을 써드리고 있는 분이죠. 네, 이분이 지금 메뉴가 3개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3개 중에 하나는 짝사랑을 이루어 드린. 애절하네요. 네, 이루지 못했던 짝사랑을 네. 글로 다시 이루어 드리는 그런 글을 쓰고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너무 사랑했던 기억을 텍스트로 다시 써가지고 남겨드리는 그런 글을 하나 더 하고 계시고요. 네. 마지막의 메뉴가 이거 From Your Pet이라는 건데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데 반려동물이 나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서간문 형식으로 이희영 작가님이 내 반려동물에 빙의하여 네. 이야기를 듣고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이라던가 뭐 커플이신 분들은 예술로 보면서 이희영 작가님을 찾아주세요. 네. 단짠을 좋아한다면은 달토끼 한 글을 잘 써주세요. 그래서 많은 러블리합니다. 위로와 많은 사랑, 은혜를 받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이희영 작가님의 창작물을 읽어볼 건데요. 천국에 살고 있을 리오가 가은님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주먹 쥐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가은이에게. 가은아, 잘 지내니? 음. 제가 요즘 연애를 못해서 그래요. 여기서라도 조금 귀여운 척이라도 좀 해볼게요. 저 죄송해요. 나가 있으니까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농담이고요. 나는 리오야. 네가 지어준 이름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내고 있어. 이곳은 아주 좋은 곳이야. 인간으로 친다면 동물들의 천국 같은 곳이지. 귀찮게 하는 놈들도 있지만 다들 착한 아이들이야. 매일 자신들의 주인 얘기를 떠들고 떠들어도 지겹지 않은가 봐. 그리고 바보같이 나도 우리 가족에 대해 얘기해. 엄마, 아빠, 너와 동생의 얘기를 이곳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해. 나는 참 많이 아팠어.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떨어져 이곳 저곳을 떠돌았고 내게 인간이란 무섭고 잔인한 존재였어. 그런데 한국이란 낯선 곳에서 너를 만나게 된 거야. 너는 내가 아파 우는 소리로 내게 이름을 지어줬어. 처음엔 마냥 웃기만 하고 나를 귀찮게 한 네가 되게 희한해 보였어. 하지만 희망은 가지지 않았어. 왜냐면 그때 나는 인간에 대한 증오심으로 많이 아팠거든. 이런 나를 너는 왜 사랑했던 걸까? 아직도 의문이야.
나는 다른 고양이처럼 예쁘게 생기지도 않고 심술궂게 생겼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좋았어. 날 사랑해줘서. 항상 참치를 챙겨줘서 고마웠어. 나를 안고 산책해줬던 것도. 자는 척하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준 것도. 항상 고마워. 너는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네가 깨어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너의 품은 참 따뜻했어. 이곳은 푹신한 장소가 많지만 너의 품만큼 안락한 곳이 없어서 아쉬워 가은아. 나는 네가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어. 내게 말했던 욕심도 많이 부리고 누구도 너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항상 내게 줬던 그 마음씨 그대로 웃으며 지냈으면 좋겠어. 내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준 건 너니까. 아직도 내 세상은 너 하나뿐이란 걸 기억해줘. 내가 죽어갔던 부엌에서 나는 떠다니는 먼지들을 봤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드디어 그 순간이 왔던 거야. 미안해, 마지막 순간에 네 곁에 없어서. 네가 나를 보고 슬퍼하지 않았으면 했거든.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꼭 이 말을 했을 거야. 고맙고 사랑해, 리오가. 이 글이 음. 참, 저 약간 눈물이 날 것 되게 같은데. 귀여우면서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근데 네.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저도 이제 앞에서 사연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네. 보면 이제 왜 혼자 부엌에서 죽었을까 내 옆에 안 있고. 음. 근데 그게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죠. 그게 좀 음. 왜 나한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내 나한테 곁에서 의지하지 안, 않았을까 마지막 근데 순간에. 그게 저도 어디서 음. 들은 내용이 죽을 때는 혼자 이렇게 가서 조용히 죽는데요.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네가 나보고 안 슬퍼했으면 좋겠어서 혼자 가서 죽은 거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되게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죽기 전에 내가 임종을 사람도 그렇잖아. 임종을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진짜 큰 맞아요. 그게 되거든요. 저도 할머니 임종을 지켰는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마지막 순간에 보고 가는 풍경이 나였으면 좋겠고 그게 그만큼 내가 이 사람한테 혹은 내 고양이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였다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이 고양이도 사실은 네가 너무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으면 더 크게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숨어서 갔다는 거를 희영 작가님이 리오의 이렇게 뭐 입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 준 거죠. 예. 동물들의 천국을 이렇게 근데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상상을 해봤을 거예요. 동물들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죠. 저도 그랬었고 인터넷에도 사실 그런 게 돌아다니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난 주인과 애완동물 그림 같은 게. 네,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 교리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네. 인제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옆에서 구경을 하는데 혹시 물으 가톨릭 네네네. 그러시구나. 신부님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집 강아지는 천국에서 나 못 만나냐고. 가톨릭 교리대로라면 우리 강아지는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서 같이 못 만나는데 나는 이거를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교리를." 뭐 그래 가지고 신부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금 피디님 보여줬는데 교황님께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프란체스코 너무 교황님이 귀여우셔. 동물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사님들 다들 네. 기뻐하셨 참 많이 생각만 해도 이런 공간이 저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고 되네요. 많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에서 인제 주인과 애완동물이 다시 만나고 뭐 이런 웹툰이나 그림에서 이희영 작가님이 거기서 모티브를 얻으셨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애완동물한테 주인은
그 세상 전부거든요. 아우, 애기한테는 엄마가 엄마 전부. 아빠가 세상 전부잖아요. 세상의 가장 큰 틀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집트 신화나 네. 옛날에 이런 거 보면 하늘과 땅이 전부다. 아, 이제 엄마와 아빠, 어머니신, 아버니신 이렇게 이제 다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세상 그 자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이제 애완동물한테도 애완동물이란 말은 좀 그렇죠. 반려동물한테도 반려동물한테 이제 그런 주인이 그런 존재고 그래서 힘든 삶이 있다면 내가 함께 있었던 그 동물, 반려동물이 가장 큰 응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희연 작가님께서 여기 코멘트를 짧게 남겨주셨어요. 그죠. 뭐 아무래도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뭐 사실은 막 현대인들이 마음이 힘들거나 병드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은 사람이나 혹은 말 때문에 그런데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응원해 주고 또 나를 위로해 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리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을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리우가 다 이해한 듯이 이 얘기를 들어주고 너무 사실 러블리하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다정하지 네, 않아요. 아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뭐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래요? 느낌이라는 게 이게 저도 저는 예, 알아준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사람의 느낌인 거예요. 뭐 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느낌이 다르니까 그 느낌이 다른다는 건 아는데 아 인간이 슬퍼하는구나 위로해야지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좀 인간이 뭔가 달라지니까 걱정이 되거나 풍기는 느낌이 다르니까 뭐 그런 거를 그죠. 캐치한다고 합니다. 예민하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죠. 예. 뭐 여하튼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은님께서 이 리오의 편지로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리오의 편지 덕분에 읽는 저희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네요.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가은님. 음. 저희 이화 쉼터 예술로 봄 행사에 찾아오시면 무료로 이 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오셔야 되죠? 5월 11일까지 꼭 찾아오셔서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책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책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니, 네, 밀 작가님. 너무 예, 예쁘잖아요. 미니북 저희가 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미니북. 그러면은 이제 광고 듣고 저희는 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대 오거리에 작가들이 모여있다. 작가 20명이 모여서 글을 쓰는데 주제가 바로 나. 5월 11일까지 매주 진행되는 글 파는 가게로 가면 감성이 팍팍팍 눈물이 콸콸콸콸. 5월 11일까지 일요일 빼고 매일 이화 쉼터에서. 네, 광고 듣고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광고가 있어요. 네. 아유, 뿌듯해. 들을 때마다 뿌듯해, 아주. 너무 웰메이드예요. 아, 그럼요. 예, 잘 목소리가- 만들어졌어요. 기가 막혀. PD님 지인이라고 하십니다. 2부에서는 드디어 저희의 지성을, 진짜요? 뽐낸 적 있나요, 저희가? 아니, 이제 이제부터 뽐낼 수 뽐내게. 있다고 합니다만, 아닌데? 실화냐? 글가게 팟캐스트 하시면서 저는 닐 작가님의 지적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체 왜죠? 나만 느끼는 네, 지적. 당신만 느낌. 당신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어쨌든. 네, 혼자만의 짝사랑 이희영 작가님 찾아뵈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러면 안 돼요. 막 이뤄달라 그런 거 하지 마. 왜 이렇게 하다. 근데 소름이 막 닭살이 네, 돋았는데 그럼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 막 닐 작가님하고 이뤄주세요. 막. 어우, 뭐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근데 약간 이거 차용과 표절의 줄다리기 같은 쫄리면 돼지시던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쫄리면 읽으시던가. 예. 근데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잘하시네요. 아니, 막 그거 이런 거 합니다. 되게 네. 잘 살리셔. 네. 근데 코너 이름이 좀 특이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책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코너예요. 그 책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이게 작가의 픽처럼 이제 산으로 아무 갈 말, 수도 그쵸. 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산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 한 권의 책의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요. 청취자분들은 그 토론을 듣고
과연 두 MC 중에 누가 진짜 책을 읽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실 둘 중에 한 명은 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좀 읽은 척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청취자분들도 거의 이렇게 좀 찍듯이 해야 되죠. 아, 그쵸, 왜냐면은 그쵸. 산으로 가면은 사실은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까 좀 흥미 위주로 아니 그래도 네. 산으로 가면서 이렇게 디테일을 조금씩 나오는데 흘린다. 흘리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책을 읽고 구라를 치는구나. 근데 과연 음흉한 우리가 안 읽은 사람이 그런 척하지 않을까 또. 예. 저는 음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네, 본인 소개하지 마시길 아니요. 바랍니다. 눈빛이 이미 어쨌든 이 책을 네가 읽지 않았다는데 내 돈 전부와 손모가지를 건다. 쫄리면 읽으시든가 이런 느낌입니다. 잘 살렸어. 잘 살렸어. 정말 신선하네요. 저 아기 너무 좋아해요. 네. 진짜 너무 섹시하지 않아? 김윤석. 너무 안 그렇습니까? 산으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저희가 좀 저희 네, 자료로 네. 돌아와서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정답은 인스타그램 글 파는 가게로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예술로 보면서 무료로 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책 나갑니다. 미니북이 진짜로 좋기는 좋아요. 왜 니 작가님이 좋아하는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의 책은 뭡니까? 여기 봉투에 있는데요. 아이고. 저도 아직 열어보진 못했습니다. 한번 뜯어서 열어볼까요? 아니 뭐 이렇게 딱딱하게 붙여놨어. 아 진짜. 풀을 좀 세게 자. 바르셨나요? 딱풀인가요? 예. 스티커도 드는데? 붙였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힘이 드는데? 자, 오늘의 책은 뭐 음악 하는 게 두두둥두둥 뭐.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입니다. 삠삐빔삐빔. 오 진짜. 저는 찰스다윈인가요?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 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첫 문장이 흡입력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사람 그런 많지. 거. 예, 저는 7년의 밤 때도 나는 뭐 아버지의 사형 집행이었다 이런 거 보면 뒤에가 너무 이미 궁금하죠. 너무 맞아, 막 맞아, 궁금하고 뭐 마션 때도 그 되게 재밌잖아요. 아무래도 좆된 것 같아. 이러면은 뭐가 좆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쵸. 첫 그- 문장이 중요하죠. 길을 읽고 싶거든. 기사도 똑같아요. 리드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 잘하십니다. 예. 이거 저는 되게 장인이세요. 특이했던 도입부 게 장인. 네, 도입부가 굉장히 글 내용하고는 느낌이 확 달라요. 이게 세례 성사를 받는 분인데 이제 이분 저희가 가톨릭 얘기를 했겠지만 저도 가톨릭이니까 이제 읽으면서 어렸을 때 제가 세례 성사 받는 첫 영성체 받는 그 장면인데 첫 영성체를 받다가 이제 주인공이 이제 갑자기 쓰러져요. 네네.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지. 음. 그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게 다 읽고도 처음에는 그래서 영성체 얘기는 왜 나온 거야? 뭐 왜 어쩌라는 나온 거지? 거야. 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첫 영성체가 사실은 이게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도 그죠. 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걸 하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그냥 기름을 이렇게 붓고 하고 마는데 기름 붓는 그런 기름 부음. 네, 기름 네, 부은 성경에 자. 그런 그렇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게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침례가 이제 빠뜨린 침수할 때, 거잖아요. 그쵸? 예. 걔네들은 정말로 이게 그 침례교가 우리나라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장로교죠. 그죠. 가톨릭 말고 저기 분이 프로테스탄트. 약간은 침례교 약간은 마이너 하기는 네네. 하죠. 90% 예, 이상이 소수죠. 장로교라고 예. 들었어요. 근데 침례교는 옛날에 이제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세례 봉사를 받는 걸 봤는데 정말로 이런 둥그런 옛날에 뭐 사극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그런 예, 씬처럼 욕탕 같은.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 정말 다 집어넣어요. 들어갔다가, 무얼이 끝까지 음. 들어갔다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곡에서 이렇게 신부님하고 다 그죠. 가가지고 목사님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새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거를 하다가 중간에 뭐가 트러블이 있는 거야. 트러블이 생긴 거잖아요. 태어나다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그거를 이제 문학적으로는 복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유와 빙자죠. 문학의 이제 묘미가 비유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되게 이분이 자잘자잘하게 치밀하게 그런 걸 되게 잘 까는 작가님이십니다. 보면은 은유라든가 이런 상징들을 많이 넣으셔요. 자잘하게 이렇게 계속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 처음 읽었을 때 다시 이렇게 읽으면 이게 그 말인가? 이게 그건가? 그리고 서술 트릭을 정말 기가 막히게 쓰잖아. 많이 쓰시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글로만 쓸 수 있는 트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속이는 거 좋아하시잖아 또. 아닙니다. 무슨 소리? 저 정말 그런 거 솔직한- 섹시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이 사람 보게 사람을 또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예를 들어서 만들고. 따옴표 안에 쌍따옴표가 있어요. 근데 왜 따옴표 안에 넣어가지고 음. 상상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였다거나 진짜였다거나 그런 트릭들을 굉장히 오로지 글로만 쓸 수 있는 텍스트로만 할 수 있는 트릭이죠. 예. 글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서술 트릭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알 수 없는 거. 그게 너무 재밌지 않아? 하자를 모르는 거. 왜냐하면 뭐 미디어 같은 모든 미디어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송 뭐 이게 그죠? 그쵸? 저희 영화라던가 뭐. 드라마 혹은 뭐 어떤 게 이제 스테이지 예술 같은 거 어떤 게 있나요? 저기 연극 이런 거는 이제 가림막을 가려놓고 해도 우리가 목소리가 나오고 뭐가 그쵸. 실루엣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트릭을 사용할 때 화자를 가릴 때 최소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성별이에요. 그죠. 근데 정유정 작가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서술 트릭으로 얘기가 돌아가는데 성별까지 속일 수 있는 게 글에서만 쓸 수 있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문학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전에 1인칭으로 영화를 제작한 걸 본 적 있을까? 일어나서 뭐 침대에서 눈 뜨는 거는 1인칭 아닐까요? 예, 1인칭으로. 네네. 1인칭으로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생경하거나 조금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뭔가 몰입이 오히려 떨어지고 맞아. 그리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는데. 컴퓨터 막 이렇게 게임하는 거 같잖아. 약간 좀 그런 어지럽고. 소위 말하는 약간 서든어택 느낌도 나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막 매력적으로 막 신선하고 괜찮은데 이런 게 나 뭐 아니라 얘기하는지 알겠어. 저기 액션 영화였어요. 네, 알아요. 저기 김옥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박쥐 아니에요? 아니, 김옥빈 나오는 액션 영화가 있어요. 저는 외국 악녀, 영화인데. 악녀. 악녀에서도 그걸 했나 보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롱테이크로 쭉 가는데 그거지. 이게 잘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 텍스트만이 줄 수 있는 그 묘미들, 성별에 대해서 알 수 없게 한다든지, 뭐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이 소설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도 정말 독이 될 수 있는 게 시점이 이게 헷갈리면 좀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어. 진짜 노골적으로. 무슨 말이야, 아이씨. 이렇게 이게 또 글 쓰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거라니까. 이게 자칫하면 난해한 게 잘 쓴 글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못 쓴 글이야. 근데 이게 정말. 취해가지고 나는 아티스트야 이 지랄하면서 되게 어려운 말 쓰고 말도 안 돼 지만 하는 얘기를 쓴다니까. 약간 그런 거죠. 진짜 그 이상 작가님만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실험적인 거 함부로 안 하는 게 좋고 기사든 소설이든 그 누구나 읽어봤을 때 잘 읽히는 문학이 그럼요. 무난하게 좋은 문학입니다. 그런 게. 팁을 드리자면 제가 쓰는 팁인데요. 글을 소리내서 읽어봐요. 그거 허지웅 작가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이씨. 근데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은 그 눈으로 따라가는 거랑 호흡을 하면서 읽어봤을 때 괜찮은 거는 눈으로 따라갈 때 훨씬 더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해본 거보다는 소리 내서 읽어본 대로 해서 적으면은 눈으로 읽을 때도 훨씬 더 매끄럽게 읽히거든요. 그게 호흡에 그런 틈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눈도 쉴 그런 공백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이게 내가 되게 신기한 게 종혜교원 같은 경우에는 정유정 작가님이 사실 작가로서의 그런 트레이닝을 이렇게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원래 간호사셨잖아요. 근데 글을 되게 술술술 읽히게 되게 잘 쓰세요. 그래가지고 치밀하게 쓴다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플롯은 치밀한데 문체 자체가 술술 읽히겠어요. 약간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순수 문학하고 장르 문학 사이에 어떤 그런 지평을 그 열었다는. 중간 어느 그러니까 어딘가 이제 순수 문학 특유의 막 그런 현란한 문체는 안 쓰시고 이제 빨리 읽히도록 그렇게 쫙쫙쫙 쉽게 읽혀요. 그쵸? 실제로 마음 잡고 내가 이거 꽂혀서 본다고 하면은 뭐 밤새서 읽으면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제 주위에 공돌이들도 이렇게 막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어요. 저희가 계속 공돌이라는 이런 비하평을 쓰는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폐지될 수 있어요. 저희 네. 방송이 공대생 남자친구한테 당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불쌍한 여성. 근데 저는 이거 종횡교를 읽으면서 되게 특이했던 게 악의 근원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게 참 뭐랄까요? 되게 무거우면서도 어디에 있을까 싶은. 왜냐면 뭐 저희가 막 뭐 히틀러 때나 막 이럴 때 보면은 그 사람들 뭐 아우슈비츠 이런 데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공무원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아, 그쵸. 근데 평범한 어딘가에 우리 어딘가에 악이 내재가 되어 있고 내면에. 근데 지금 이 정유정 작가도 그런 포인트를 되게 궁금해하시고 흥미를 가지시고 그런 걸로 소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모티프를 해서. 그러니까 악이 뭔지, 어딘지 악의-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막 평소에 이렇게 문명화돼 있고 사회가 안정적이고 이럴 때는 그거를 컨트롤하고 통제를 하니까 없는 걸까? 아니면은 그게 불현듯이 뭔가 돌연변이처럼 정말 나오는 건가?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나온 걸까? 이 악이. 책에서 주인공은 그냥 내추럴 본 악인이야.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사이코패스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조금 더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음. 보통의 막 소설이나 문학에서는 나쁜 사람이지만 뭐 현대 문학으로 넘어오고 나서 이 사람만의 막 이유가 있다거나 그쵸. 뭐 항상 아니면은- 악인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입체적인 인물이라서 악인이었다가 나중에 선하게 변하던가 혹은 선인이었다가 어떠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사람이 나빠지던가 이러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 나쁜 놈이 그러니까 악인이 살인범이 주인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살인자의 네. 기억법 뭐 이런 뭐 그런 거. 것도 네. 있고 가까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음. 되게 고전이 된 그런 죄와벌이라던가 아니면 이방인 이런 거 보면 살인자가 주인공인 게 그렇게 그쵸. 너무 좋아. 살인자가 주인공인 소설이 그렇게 낯선거나 특이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은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름도 생각 안 난다. 그 죄와벌의 음. 그 긴 로시아 그 뭐 스키 아무튼 무슨 네. 스키 씨. 너무 무식해 보인다 네. 갑자기. 발음 꼴딱 말을 음. 못 하겠는데 어쨌든 걔는 그 사람의 악행을 그 수전나 노파를 죽이고 뭐 그런 악행으로 시작해요. 비슷하게 사람 죽이면서 똑같죠. 시작하잖아요. 네, 시작은. 그런데 얘는 보면 얘는 진짜 사이코패스야. 근본적으로 나쁜 놈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그때 러시아의 사회적 배경이라던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거라던가 개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유정 작가의 악이라는 거는 그냥 침을 꿀꺽 삼키셔서 너 악이 맛있네. 그냥 내추럴 본 그냥 사이코패스인 거야. 인간이 감정이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되게 모던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불친절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요? 저는 네.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좀 전 지나치게 친절하고 느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서. 그냥 날 것 그대로 저는 그냥 이렇게 까발려서 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그게 모던하게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약간 들었던 게 이 사람이 원래는 사이코패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깔았으면 그것도 복선으로 치밀하게 밝혀줬어야 되는데 뭔가 이거가 엄마의 일기를 통해서 줄줄줄줄줄 그냥 막 그리고 일기를 누가 그렇게 써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엄마의 일기에서 엄마하고 이모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를 일기로 쭉 쓰는데 오늘 밝았다 이것도 아니고 그날 있었던 대화를 누가 그렇게 복귀하듯이 쭉 쓰냐고. 근데 씨발 좆됐다 이런 거나 쓰지. 주인공 너무 좀 술술 잘 풀리는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제 느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난이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 치고는 자기 뜻대로 되게 잘하면서 산다.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뭐 어찌 되었건 간에 뭐 좀 죽었으니까. 갑자기 스포를 하면서 막 어쨌든 어찌 되었건 간에 좀 이런 악에 대한 소재는 그 죄와벌 뭐 이런 것도 있고 김영하 작가님도 사실 보면은 저는 위저드 베이커리 영감을 많이 받았듯이 죄와벌로 영감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악에 대해서 궁금한 독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은 종의 기원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찰스 다윈 아니고요. 네.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에 기원. 관한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이제 지금까지 들어주셨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둘 중에 닐과 달토끼 중 누가 책을 읽지 않고 읽은 척 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가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고요. 메스루요. 메스루요. 수술 무서운 때 사람이야. 저를 눕혀. 자, 그러면 저희는 이미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저희 다이렉트 메시지, 인스타 공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예술로 봄에서 무료로 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드리겠으니까 찾아오세요.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로 봄에서는 음악과 시와 그리고 그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을 여러분께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북도 예술로 봄에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글 파는 가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예술로 봄 오셔서 재즈 공연도 로맨틱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갑자기 이렇게